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김진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에 대한 이해, 통일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다르게 이야기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제가 단언컨대 통일에 대해서 거의 전혀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뭔 통일에 대해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을 거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냐? 분단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다. 분단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단체제는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바로 분단 교육을 했습니다. 분단은 체제입니다. 구조이고 문화죠. 분단은 이 분단 체제가 유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분단 교육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남과 북, 북과 남의 화해, 협력, 사랑, 나눔, 배려 이런 거 아닙니다. 미워하고 적대하고 정오하게끔 했죠. 부지불식 간에 남과 북은 적대와 정오를 키우는 분단 체제를 심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전혀 몰랐던, 알고 보면 진짜 쉬운 통일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단적인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혹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받으시면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그런 게 있기는 하나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겁니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33년 된 나라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고유명사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자명합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릅니다. 통일교육의 부재. 33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왜 모르는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통일교육의 부재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전혀 모르실 겁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가 모르게 뭔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을 합의했다고? 모르실 겁니다. 남과 북은 22년 전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통일 교육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국가에는 공식 통일 방안이 있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는데 왜 국민들은 모를까요? 헌법 정신, 헌법 가치의 평화와 통일을 국가의 일대 정신 가치로 박아두고 왜 국민들은 모를까요? 수많은 문제의 근원, 분단체제. 이 분단은 간단치 않죠.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제기입니다. 통일교육의 부재,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무슨 교육을 했는가? 분단체제는 분단교육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서울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50%가 불안하다라는 답변을 선생님들께서 하셨어요. 19%는 슬프다. 17% 무관심하다. 11% 희망적이다. 그런데 3%는 화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압도적 다수로 있는 50%,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안하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가슴이 좀 답답했는데요. 여러분, 질문을 말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를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라고 물으면 불안해할까요? 다들 희망적이고 당연히 와야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했던 주체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제대로, 온전히, 정확하게 통일의 개념과 과정, 절차,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통일 그렇게 던지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 왜? 분단체제는 반통일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통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인식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 놓고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 적절치 않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그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과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다름 아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요, 1989년 9월 당시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정했던 그 이후 33년간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을 말입니다. 평화의 수십 년 오랜 과정, 평화의 오랜 과정, 평화를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분단의 본질적 속성은 남북의 적대관계, 전쟁적 상황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은 말입니다. 과정 자체도 수십 년 오랜 평화의 과정인데요. 통일의 본질적 속성은 다름 아닌 남과 북, 북과 남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을 조금만 설명드려보면요. 통일은 말입니다. 남과 북이 1단계 화해 협력의 단계를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또 수십 년 하다가 3단계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친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봤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33년 전에 이미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서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서 통일을 설명했고 여기에 근거해서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통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전선을 허물고 갑자기 남과 북, 북과 남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통일들을 상정합니다. 재앙입니다. 심각한 재앙입니다. 아니, 어떻게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남과 북이 전쟁 상태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통일된단 말입니까? 부부지간에도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남과 북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친해지고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교류하고 수십 년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때 모 정부에서는 통일이란 건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다. 새벽처럼 찾아올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통일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 통일 담론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인데요. 잠시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단계 화해 협력의 단계가 있죠. 화해 협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이 체제와 제도의 다름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경제협력도 하고 인적 교류하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가 친하게 지내는 시간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가지자는 겁니다. 그 시기에
분단이 본질적으로 전쟁 상태 휴전협정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적대관계를 청산하자 종전평화협정도 체결하고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인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하고 이 많은 과정, 즉 한반도에 구조적으로 다시는 전쟁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 이게 바로 1단계 화해협력의 과정입니다. 이 1단계 화해협력의 과정 동안 남과 북이 충분히 친해지고 구조적으로 전쟁이 안 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종전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래 놓고 2단계인 남북연합으로 가자는 겁니다. 남북연합은 단순합니다. 국가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이 국가, 이 체제, 이 정부예요. 남과 북, 공이 기존의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정치권, 외교권, 국가권 모든 것을 남북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냥 상위에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의회와 같은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나라의 통일 문제를 협의케 하는 것. 이 남북연합을 또 수십 년 하다가 우리 국민들이 대충 생각하는 완전 통일 있죠. 그것은 화해협력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 수십 년 하다가 이제 남과 북이 체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법 질서를 완벽한 하나로 합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남과 북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통일을 결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갑자기 체제와 제도가 갑자기 하나 되는 통일들을 다 상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이렇듯 통일을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서 통일 개념을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일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감정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게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평화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이 적실성이 있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왜? 통일의 본질적 속성도 평화이고 통일은 평화의 수십 년 과정이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 목전의 현실로서의 통일은 평화가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화를 반대합니까? 통일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평화를 반대하고 전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3년 전에 생겼고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를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로서 통일을 설명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장인데요. 여러분, 이 한 장의 슬라이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의 홈페이지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상단에 통일 정책이 있습니다. 통일 방안이 있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용인데요. 우리 통일부 홈페이지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설명하는 이 내용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모른다라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정부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통일의 개념도, 과정도, 절차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아, 통일 쉬워. 평화야, 평화. 평화가 바로 통일이야. 왜 쉽습니까? 그 평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의 수십 년 평화의 과정은 딱 한 가지 마음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남과 북, 북과 남은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자. 상호 존중의 마음, 그 상호 존중의 마음이 평화의 시작이고 그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수십 년 통일 과정이 관통된다는 겁니다. 통일은 돈 들지 않아요. 다름과 차이를 다름과 차이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한 자락이면 지금 당장 평화가 시작되고 지금 당장 그 마음들이 통일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북한 학자로서 북측에 가장 오랫동안 장기 체류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북측과 가장 많은 협상을 한 사람 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 학자가 북측에 직접 들어가서 장기 체류하면서 북측과 수많은 협상들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다름과 차이를, 북과 남과 북의 다름과 차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마음 한 자락이면 그것으로서 평화가 시작되고 통일도 완성된다 그랬죠. 남과 북의 차이와 다름을 굳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과 같은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재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면 됩니다. 내 기준에서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서로 싸웁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이 마음 한 자리면 된다는 건데요.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가정, 다양성 존중의 문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백만의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다 고개 끄덕이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문화 가정, 다양성 존중을 하는 그 마음에 반이면 평화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북은 다문화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씁니다. 같은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개성에서 오랫동안 북측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 이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같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존중까지 아니더라도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다름과 차이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한 자락, 상호 존중, 상호 인정의 마음이 수십 년 평화의 과정, 통일의 과정에 유일하게 필요한 정신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그 너무 쉬운은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면 이미 평화가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통일까지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진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과정에 종전평화협정도 체결하지 않습니까? 종전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은 오롯이 적이 아니라 오롯이 동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실천의 문제인데요. 수십 년 평화의 오랜 과정, 딱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 돈이 아니라, 통일 비용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마음. 내가 존중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인정할 때 그 친구도 나를 인정합니다. 상호 작용이죠. 그 마음 한 자락이 평화를, 통일을 완성하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어떻게 합의했는가? 잘 보세요. 1단계 화해 협력을 거쳐서 2단계 남북 연합까지는 가보자라는 합의입니다. 22년 전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합의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하였다. 바로 이 합의입니다. 6.15 공동선언 2항에서의 합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남과 북은 22년 전에 통일 방안을 합의했다. 이 내용이 다름 아닌 이겁니다. 1단계 화해협력 수십 년 하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친해지고 경제협력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개성금강산 많이 확대하고 백두산 다니고 요양산 다니고 압록강 두만강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경제협력도 하고 개성, 신의주, 함흥, 원산, 나선에 대한민국의 여러 많은 기업들이 다 진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친해지는 과정 수십 년 화해협력 하다가 종전평화협정도 체결하고 2단계 남북연합까지는 가보자. 어마어마한 합의죠. 북측은 이 6.15 공동선언을 남과 북
70년 분단 체제를 넘어가는 최고의 합의로 이야기합니다. 북측은 6.15 공동선언을 국가의 통일 전략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6.15 공동선언 마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내용을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여하간 간에 우리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고 남과 북은 화해협력 거쳐서 남북연합까지 가자라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는 것. 통일교육의 부재인데요. 여하간 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2안 통일방안 합의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정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상호 존중. 다름과 차이로 봐줄 수 있는 마음 한 자라.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평화가 시작되겠습니까? 만나보면 다 인정이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은 14년간 함께 살아봤습니다. 살아봤는데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같은 민족이었구나.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확인했던 시간이 바로 개성에서 24년 시간이었는데요. 이 상호 존중은 말입니다.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14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남북 정상 간의 6대 합의에 완벽하게 공통 분모로서 관통하는 게 바로 상호 존중의 마음입니다. 상호 존중.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 전두환 정부도, 노태우 정부도, 김영삼, 김대중 수많은 대통령들이 남과 북이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엄격히 체제와 제도를 인정해 줘야 된다. 상호 존중의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돌아와 보면 우리가 말입니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남과 북이 평화로 가고 통일로 가려면 북을 존중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돌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 북은 정치 군사적으로 적인데 뭔 적을, 에너미를 뭘 존중하냐라고 비난받겠죠. 분단 체제의 악순환입니다.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면, 평화가 국민 행복의 기본 토대라면,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여하간 간에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적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하는 마음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정신. 국민 불행을 끊자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자라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손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바로 종전입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적대 관계 하지 말자. 누구를 위해 싸우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이러고 있는 거야? 내려놓고 손을 잡아야죠. 그 시작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상호 존중의 마음 하나로서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이 통일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인식한다라면 통일은 진짜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 비용론은 거짓이다. 통일 비용론은 반통일 담론이다. 한마디로 통일 비용론은 사기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통일 비용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통일에 반대하겠던 가장 결정적인 담론이 바로 이 통일 비용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통일 비용론, 통일 비용 얼마나 들까요?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들까요? 말씀드립니다. 통일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고전적 의미의 통일 비용론은 뭐냐면요, 북한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 북한 주민들 전체의 생활, 사회복지, 살림살이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 떠안게 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사회복지,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그들의 1인당 GDP를 자본주의 경제 질서 기준으로 3,000불, 5,000불, 7,000불씩 수십 년간 올려가는데 매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 세금을 수백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바로 통일비용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됩니까? 불편한 진실을 만나야 됩니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남북의 적대적 관계, 전쟁 상황 속에서 북한 붕괴로는 군사적 심리전입니다. 그것이 분단체제를 심화했던 분단 심화의 이데올로기였어요. 식량난 때문에 붕괴된 나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통일병론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인가? 남과 북이 이미 해봤습니다. 개성공단에서 14년간 경제협력을 하고 함께 살아보고 사회문화 교류를 하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봤는데 어마어마한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의 실증적 사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개성공단을 이야기할 겁니다. 남북이 평화로 가는 과정, 통일로 가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함께 무궁번영한다라는 실증적 사례들을 만든 게 바로 남북 경협의 사례, 평화경제의 사례였던 개성공단 모델이었습니다. 해보니까 이 과정은 통일 비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동 번영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걸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단 체제를 유지, 확대하고자 했던 세력은 그런 개성공단을 닫은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통일병론은 거짓입니다. 통일병론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반통일 의식을 만든 사기였고 거짓이었다. 분단체제는 수많은 거짓과 허구의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일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거짓과 허구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통일병론은 사기다. 꼭 인식하시고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궁번영하더라. 그곳에 국민행복이 있더라라는 것을 개성을, 남북경협을, 평화경제를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일의 개념. 평화가 통일입니다. 평화가 통일입니다. 평화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당연하죠.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내를 존중할 때 아내가 나를 존중합니다.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와 제가 다릅니다. 내가 친구를 존중할 때 그 친구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적대, 정오, 미워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하는 것이죠. 상호 존중,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주방편으로서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정치 군사적 에너미인 북을 적대가 아닌 동포로 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평화는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북의 북남의 적대 관계를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전쟁 상태인 휴전협정 체제를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 평화가 비로소 시작되고 그 종전으로부터 평화가 차근차근 쌓여간다. 종전이 평화의 시작이자 평화의 실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평화의 시작, 상호 존중 다 맥이 다 있죠. 매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몇 가지 손들이 있습니다. 두 손가락에 피아니스트, 그 손도 있고요. 여기에 틀린 손들입니까? 다른 손들입니까? 틀린 손은 없습니다. 다른 손들입니다. 이 다른 손들이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회, 공동체, 남북이 하나로 가는 과정입니다. 너 틀렸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인정해. 그럴 때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 틀림이 아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기본 인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모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통일, 분단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분단, 통일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창의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남과 북, 북과 남, 한반도 통일의 공식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과 북, 한반도 통일의 공식을 어떻게 쓰고 싶나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10, 1 더하기 1은 무한대, 다양한, 매우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0.5와 0.5가 만나서 1이 되고 더 큰 1로 나아가는 것. 분단 속에서는 말입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은 갈라진 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자연수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도, 가족도, 공동체도, 민족의 정신사도, 역사도 유린 왜곡했었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왜곡, 오도, 거짓, 참혹한 실태가 분단이었습니다. 남과 북, 북과 남,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관계는 온전한 자연수일이 아닙니다. 총체적 비정상의 토대의 분단은 반쪽과 반쪽, 온전치 못한 두 불완전체, 남과 북 0.5와 0.5가 만나서 비로소 1이 되고 그 1이 더 큰 1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통일의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 슬라이드를 띄워드립니다. 총체적 비정상에 거는 토대, 분단. 분단의 극복이 뭡니까? 통일이죠. 분단의 본질이 전쟁이었습니다. 적대관계. 통일의 본질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숙명적으로 남과 북, 북과 남, 우리 5,000년 이 땅을 살았던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그래야만 바로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매일매일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법과 질서를, 진, 선, 미의 역사를, 숭고했던 민족의 역사를 온전히 제대로 가르치려면 가장 먼저 비정상의 물적 토대인 분단을 넘어서 평화의 수십 년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평화롭게 남과 북이 함께 공동체를 다시 꾸리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평화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완전 통일은 수십 년 이후의 과정이잖아요. 평화가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섬나라에 갇힌 분단체제, 섬나라에 갇힌 것이 아니라 평화가 가져다 줄, 남북의 평화가 가져다 줄 어마어마한 기대치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목포에서,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한반도 종단철도, 서울을 거쳐 개성, 평양, 신의주, 동해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포항, 경주, 동해, 강릉, 북측의 원산, 함흥, 청진을 거쳐서 시베리아로 바로 통일철도의 경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산역에서, 목포역에서, 여수에서 기차를 타면 점심때면 평양에 도착합니다. 저녁에는 신의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꿔보세요. 70년 섬나라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대서양 끝까지 내달리는 꿈을 꿔보십시오. 저는 그것보다도 더 흥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대륙철도를 타고
희망의 레일을 타고 쭉 간다는 상상보다도 그 수백 배, 수천 배의 유럽의 사람들이, 중동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 중국의 사람들이 태평양을 보기 위해서 태평양의 관문인 한반도로, 부산으로, 여수로, 목포로, 강릉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상상만으로도 국제 정치 질서를 압도하는 실질적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화는, 통일은 사람과 사람의 오고 감입니다. 단절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수십만이 외국으로 대륙 철도를 가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외국인들이 이 한반도로 몰려오게 됩니다. 한류, 동북아 정치의 문화, 동북아 정치, 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한반도가 웅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통일 비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통일 편익들이 폭발하는,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민족 융성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왜 하지 않습니까? 이 평화의 문제를 이념적 잣대로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북 적대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은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입니다. 무지가 악이 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 외교, 분단 정치, 분단 외교가 아니라, 적대와 전쟁 외교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 평화, 민족이 국운융성하는 남과 북이 동북의 정중심을 서게 되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과정입니다. TKR을 타고 TCR, TSR, TMR, TMGR 마음껏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그 현실이 바로 당면 목전에 있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평화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우리 송기정 선생님은 이미 80년, 90년 전에 대륙 철도의 꿈을 실현했던 분이십니다. 부산에서 서울, 평양, 신의주, 단동, 하얼빈, 브라디보스톡, 모스크바, 폴란드의 바르샤바,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까지 8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철도를 이용해서 대륙을 뻗었던 그것이 이제 2022년 현재의 우리들의 목전에 있는 현실입니다. 왜?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7년 14선은 합의였죠. 노무현 정부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 2007년 12월에 경의선 철도는 연결해 놨습니다. 개성공단이 크게 되면 개성공단의 물류를 그 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가져오기 위해서 당시에 이미 하루 왕복 2회였습니다. 남측의 문산과 북측의 개성공단 봉동역까지 왕복 2회 철도가 다녔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철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철도를 이용해서 대륙으로 가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가자라고 선택하면 가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 철도의 꿈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자라는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고 싶습니다. 분단의 가장 본질적 성격이 전쟁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일은 본질적 속성이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현재의 우리 상황을 한번 반추해보는, 조용히 한번 정리해보는,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질문입니다. 남과 북, 우리는 왜 싸웁니까? 왜 이 지긋지긋한 적대, 정오, 혐오, 왜 반목합니까? 왜 그러고 있죠? 적이니까,
enemy. 여러분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북은 왜 적입니까? 왜 북은 적입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바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은 적입니다. 휴전협정.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남과 북, 북과 남은 서로 적인 거예요. 그러면 근본 질문입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까? 당연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다. 그러면 단순하죠. 전쟁을 끝내면 됩니다. 전쟁을 끝내면 됩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평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전쟁을 끝내는 것 자체가 평화의 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전의 문제.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 남과 북의 적대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전쟁과 남북의 적대 관계가 분단의 본질, 가장 비정상의 근원이었어요.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이 이야기를 사례가 있습니다. 실증 사례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한국 전쟁의 당사자였던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그들은 전쟁의 당사자였습니다.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였어요.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1992년도에 한중관계 정상화,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한중관계 정상화 수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적이 아니에요. 매우 쉬운 거 아닙니까? 한국과 중국은 이렇게 단순히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왜 북측과는 안 됩니까? 왜 남북은 안 됩니까? 남북의 관계 정상화, 종전은 왜 안 됩니까? 미국의 반대. 종전 반대는 분단 유지 전략이죠. 누구를 위한 분단입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 상태의 유지입니까? 전쟁 상태에 5천만 국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전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으로부터 평화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서 완성 통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을, 평화를, 민족의 대단계를, 수많은 교류 협력들을 합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남북이 최초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평화를 통일을 만들자라고 합의했던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호혜, 협력, 평화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로 나아가자고 합의했었죠. 직접 정상이 만났던 최초의 사례가 바로 2000년 6.15 공동선언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항에서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죠. 수십 년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서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하였다. 6.15 공동선언 합의가 22년 전에 있었습니다. 2007년 14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6.15 공동선언을 완전히 개성하다. 더욱더 디테일한 세분화된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개성공단 2단계 250만 평 확대하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동해 경제특별지구, 어마어마한 민족의 균형의 발전을 위한 참으로 많은 합의들을 했습니다. 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6.15와 14를 부정했던, 6.15의 합의와 14의 합의를 부정했던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 두 번 10년간 남북관계는 또 중단됐었죠. 그 이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 올해 안에 병합정을 체결하자. 민족 경제 균형의 발전에서 14선언을 적극 실천하자. 서해 평화 서역을 조성하자.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자.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적 분축을 하자라고 어마어마한 합의들을 했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북의 합의인데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남북의 합의들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개입이 들어왔죠. 4.27 판문점 선언에서 말입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라고 하면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확고한 의지를 담아 선언한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죠. 9.19 평양선언이 있었습니다.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공개적인 연설을 통해서 북측의 화해, 평화 의지들을 확인했었습니다.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엄청난 연설문을 직접 읽으셨었어요.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강인하다, 평화를 사랑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엄청났던 영광, 평화가 통일이 목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합의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서해경로 공동특구, 동해관광 공동특구, 이 많은 합의들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9.19 평양선언의 남북 간 합의들을 실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남북관계 실패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약속과 합의의 미실천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합의를 실천하면 평화적 남북관계는 복원이 됩니다. 남북의 합의는 합의대로 지키면 됩니다. 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한미관계적 관점에서 재단하고 실천 못하게 하죠?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영역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 국민 불행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의 실천입니다. 4.27과 9.19 합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합의한 평화의 과제들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들, 이것이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4.27과 9.19 합의를 시행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정치 군사 핵심 합의는 뭐냐? 종전선언 평화협정 합의입니다. 추진해야죠. 교류협력의 핵심 합의는 뭐냐? 평화기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개성 금강산 정상화하고 다방면의 인적, 사유나 경협의 과제들을 실천하는 것. 실천이 문제입니다. 말로만, 합의만 6.15도, 14도, 4.27도, 9.19도 이 많은 약속과 합의들을 왜 실천하지 못했는가?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한미 동맹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서는 분단체제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단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평화, 분단, 통일, 북, 통찰을 가진다라면 인식, 프레임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개성공단 정상화, 이런 개성공단이 5개, 10개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평화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남과 북이 어마어마하게 함께 무궁번영할 수 있는 과제들. 14년간 개성에서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뿐입니까? 남과 북이 손을 맞잡으면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북측의 지하자원을 말입니다. 남북의 자원협력을 통해서 북측의 엄청난 지하자원지대에 지하자원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가공해서 부가가치 높여가지고 함께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계 10위권의 지하자원이 북측에 진짜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들입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북측의 경제특구 건설이 어떻습니까? 27개의 국가급, 지방급 경제특구들을 지정해놨습니다. 개성공단처럼 남과 북이 함께 개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경제특구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면 개성공단에서 1을 투자하면 30을 가져왔던 그 개성공단 사례들을 북측의 경제특구에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이 여러 다양한 ICT 기업들이 남북의 스타트업 협력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덤입니다. 민족의 국운 영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북측의 철도, 도로, 항만, 국가의 소실을 건설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짓고 그 대가로 북측의 자원을 가져오고 가공하고 마찬가지 북측의 전력, 통신, 발전 설비, 국가의 소실 건설 여기에도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이 들어갈 수 있으면 북측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주는 것보다 함께 남북이 민족경제 건설적 관점에서 이것들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일 사업 하나하나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시장이 될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진짜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개성공단에서 14년간 우리는 해봤습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경협은 전 세계 어떠한 경제보다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북측의 여러 도시건설, 정비, 주택건설,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한반도 해양과 대륙을 잇는 해륙 경제를 통해서 물류혁명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산업혁명의 시너지는 어떻습니까? 부산항에서, 목포에서 한 달 반 걸쳐서 유럽을 갑니다. 철도로 유럽까지 가게 되면 2주도 안 걸립니다. 그 물류혁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부산을 통해서 대륙을 뻗어나가는 태평양의 물류가 대한민국으로 다 한반도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북연계 국제평화관광은 어떻습니까? 백두산, 한라산 연계관광, 금강산, 설악산 연계관광, DMZ 국제평화관광,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평화, 생태, 자연, 환경, 곁들인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 통일세로 나아가는 전 세계 평화의 성지로서 한반도가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국운이 엄청나게 융성해지는 과정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을 왜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행복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익 상승이 엄청나게 보이는데 왜 외면할까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지정학의 감옥을 지경의 바다라 바꾸자는 겁니다. 어떤 거냐? 동북아의 정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남과 북, 북과 남,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는 순간 바로 우리는 동북아의 거대 강자가 됩니다.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력이 세계 9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남북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국가적 자산들이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합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세계 9위, 세계 6위 그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은 동북아의 실질적인 중견국가, 가장 핵심적인 국가로 정중심에 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의 감옥을 지경학의 바다로 바꾸는 그 지혜, 남과 북이 개성 같은 남북 경협을 평화경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국가의 번영,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반도 통일 코리아. 어마어마한 거대한 꿈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과 북, 북과 남의 차이와 다름을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마음 한 자락을 가질 수 있으면 한반도 통일 코리아는 지금 현실이 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